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날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썸네일에 있는 범죄당 인간들 얼굴 쳐다보기 싫으네요. 저도 쳐다보기 싫은데 오늘 그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당사자거든요. 이재명하고 김민석.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강렬하게 잊지 말자. 이재명과 김민석을 잊지 말자. 강렬하게 박아놨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1일 방송 이재명 섀도우 캐비넷 구성 지시 김민석 1년 내 이재명 집권 준비 마칠 것 윤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더 낫다 물음표 땡. 예,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거가 좀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좀 방송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보면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년. 원래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직 뭐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얘네들은 1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 거기에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우파 요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좀 가려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1일 이재명 섀도우 캐비넷 구성 지시 김민석 1년 내 이재명 집권 준비 마칠 것 윤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더 낫다 물음표 땡. 자,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세기의 대결 약 1억 명이 동시 시청한 그 세기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토론, 후보 토론, 대통령 후보 토론이 그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이렇게 오늘 ABC 방송에서 있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각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마 90분 정도 토론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못 듣고 이제 중간에 그래도 전 한 50분 들은 것 같습니다. 50분 듣다가 '아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고서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일 보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좀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역시 뭐 예상한 대로 지금 뭐 한국의 언론에서는 뭐 해리스 뭐 계속 해리스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가 토론에서도 뭐 우세했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도배지를 지금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ABC가요. 그 좌파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미국의 그 대형 방송국은 맞습니다. 대형 방송국은 맞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MB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ABC라는 언론이 MB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NN 이런 거 있잖아요. CNN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민주당의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NN은 ABC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MBC 정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좌파 중에 좌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사회를 갖다가 데이비드 뮤어라고 린지 데이비스가 봤는데 이 두 사람은 좌파 중에 좌파 언론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손석희 정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말도 잘하고 뭐 이 TV 토론 진행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뭐 다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좌파 중에 좌파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트럼프가 이거 토론회 끝난 다음에 3대 1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본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원본. 네. 여러분 왜 제가 저는 이제 기독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원본은 뭡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카피본이고 왜? 어차피 목사님도 성경 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한 단계 이렇게 거친 카피본이고 그냥 원본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성경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 이렇게 직접 그냥 읽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뭐 해석을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건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걸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볼 수 있으면 그냥 원본을 보세요. 왜냐하면 현장이 다 그냥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YTN에서도 생중계해주고 뭐야 채널에 의해서도 생중계 뭐 많이 언론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본을 한 4, 50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리스 원래 토론 대선 토론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한동훈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 TV 토론할 때 한동훈 당대표하고 뭐 원희룡, 뭐 한동훈 당대표하고 나경원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잖아요. 사회자하고 한동훈하고 치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자하고 한동훈하고는 치고받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원본을 보시면 되겠지만 격렬하게 치고받은 거는요.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격렬하게 치고받은 게 아니라 사회자하고 트럼프가 아주 격렬한 논쟁으로 서로 싸웠고요. 예. 그다음에 해리스는 오히려 그냥 왜 추임새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옳소. 우리 편 잘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에 본인이 토론 당사자로 나왔는데 오히려 메인은 앵커가 메인이야. 진행자가 토론의 메인이고 트럼프하고 싸우는 메인이고 옆에서 그냥 한참 싸우고 나면 그냥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거 맞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3대 1로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말렸다." 뭐 "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동훈을 생각할 때 한동훈이 뭐 패싱 당하고 약간 좀 왕따 당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공격을 당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더 한동훈으로 결집을 하잖아요. '한동훈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막 이렇게 결집을 하잖아요. 오늘 ABC에서 토론회 하는 거는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좌파들도 그걸 보고 우파인 공화당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민주당은 막 박수를 쳤겠죠. "와 잘한다, 잘한다. 1대 3 으로 트럼프를 그냥 밟아 버려. 그냥 이참에 그냥 저거는 그냥 완전 맛이 가게 만들어야 돼. 너무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쳤겠지. 왜? 대신 싸워 주니까. 예. 앵커가 나와 갖고 대신 트럼프하고, 왜 해리스는 그 정도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막 대신 싸워 주고, 해리스는 뭐 그냥 우아한 얘기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아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일설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해리스가 다 외웠다. 외워 갖고 왔다. 암기를 해 갖고, 우리 사법시험 보듯이, 그 사람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봐시험을 봤을 거잖아.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듯이 호텔에 처박혀 갖고 완전히 그걸 다 암기를 하고 외워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외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질문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또 일설에 뭐가 있느냐. 이거 아무래도 미리 사전 질문이 유출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아니 저는 거기 유튜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를 이제는 딴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성 언론들은 다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얼리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정확한 판단은 뭐냐? X라는 거, 우리가 옛날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지금은 X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X에서의 반응,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약간 좀 맛이 갔고요. 유튜버, 그나마 그래도 유튜버가 페이스북보다는 좀 덜 심합니다. 그러니까 X가 제일 자유롭고 의사 표현을 제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다음으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그다음에 유튜버의 반응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해리스가 이거 다 사법시험 보듯이 암기하고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럼 사전 질문을 알아야 암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ABC에서 사전 질문을 갖다가 노출시킨 거, 해리스 쪽에 이거 노출된 거 아니냐? 전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대 3 으로 싸웠다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그걸 갖다가 제가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BBC는 영국 방송이죠. 영국 방송에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토론회 끝나고 거기 인제 전문 기자가 나와 갖고 쭉 보면서 뭐 "어떻게 느끼느냐, 뭐 했냐." 이렇게 코멘트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1대 3 으로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분석하는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그 말이 맞다.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 뭐 민주당이야. 그렇게 그 사람 얘기야. 민주당은 아니 그걸 갖다가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그렇게 디베이트하고 치열하게 팩트 체크하느라고. 근데 해리스한테는 팩트 체크한 게 없어. 아니 왜 말 중에 왜 꼭 트럼프 말에만 팩트 체크를 해 갖고 그렇게 싸우듯이 둘이 싸워야겠어?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행자하고 싸워, 트럼프가.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광경을 보면 민주당은 좀 통쾌하겠죠. 왜 1대 3 으로다가 트럼프를 갖다가 코너에 좀 몰았다 생각하니까. 왜 그러면 이제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앵커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마더레이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진행자, 마더레이터가 어떤 이슈를 꺼내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ABC의 마더레이터 두 명 있죠. 그 사람들이 꺼낸 게
다 해리스한테 유리하고 트럼프한테 불리한 그런 아주 원사이드한 그 불리한 질문들만 계속 그 90분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트럼프가 쪼끔 그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 방어를 한다고 디펜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놓친 게 뭡니까? 질문이 계속 자기 공격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리스를 제대로 공격하는 그런 그 디베이트를 못한 거죠. 예. 어쨌든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토론회가 좀 유리하게 가고 불리하게 가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지지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투표는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제가 그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건 뭐냐면, 민주당 나름대로 머리를 써 갖고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딸딸딸 외우고 나오고, 심지어는 뭐 그 사전 질문지가 그 해리스한테 전달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막 그 나오게 제기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트럼프 지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설렁설렁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완전 저는 이 오늘 그 토론회를 갖다 기점으로 해 갖고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아주 똘똘똘 뭉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치 우리 한동훈한테 똘똘 뭉치듯이 '한동훈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쓰럽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는 트럼프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안타깝다. 똘똘 뭉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토론을 그 조금 뭐 1대 3 으로 싸워 갖고 조금 뭐 유리하게 가져갔다 해서 그렇다고 대선에 꼭 당선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미국은 세계 장악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완전히 떨어져요. 바이든 때도 지금 세계를 장악을 못해 갖고 이란하고 하마스 전쟁을 갖다가 결국은 그냥 일으키게 놔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이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중재 못해 갖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무능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바이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이든이 약간 지금 치매기가 뭐 있다 뭐 그래 갖고 지금 뭐 그러는데, 바이든이요, 미국의 최연소로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 정치의 엘리트 코스를 갖다가 밟아온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런데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세계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죠? 한국은 한국은 좋을 수 있죠. 예. 왜? 그 통제력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는 좀 좋을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아마 재앙일 겁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인제 해리스는 보면 되고, 해리스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역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미국이 다시 세계의 장악력이 더 강화가 되겠죠. 강화가 되겠지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선 또 이게 장악력이 강화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누가 되든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의 대결,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방송이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루마운틴님, 개원이 가능한 건가?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아주 중요한 그 김민석이 오늘 광주 내려가 갖고 한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 조카가 미국에 사는데 반반이라 하도 백빙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선 해 봐야 알 것 같나 봐요. 예, 맞습니다. 장수봉 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른 해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영 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 님. 오두막 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국 같은 큰 나라도 공화당 쪽 대형 방송국이 없는 건가요? 폭스라고 있죠. 폭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폭스 있잖아요. 거기는 뭐 완전 공화당 쪽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CNN이 민주당의 대변인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의 폭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폭스. 그 영화사도 왜 폭스 영화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폭스 영화 굉장히 큰 그 방송국인데, 그 폭스가
공화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피커 쪽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조사 있잖아요. 오늘도 뭐 채널에 의해서 뭐 CNN을 갖다가 해갖고 그 지금 지지율이 무슨 뭐 해리스가 뭐 60 몇 프로고 트럼프가 30 몇 프로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CNN이 그 민주당 그 창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CNN을 인용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대로 그 폭스를 인용하잖아요. 폭스 인용하면 그 정반대입니다. 폭스 인용하면 지금 모든 경합주에서 그 해리스가 딱 두 군데 빼고 다 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선거를 그 투표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마다 거의 약간 간접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의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 대의원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냥. 예.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하이오나 뭐 이런 데 오하이오가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뭐 오하이오를 갖다 누가 갖고 오느냐? 왜? 이미 공화당 지역하고 민주당 지역은 다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 폭스의 그 조사에 의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에서도 지금 해리스가 진다는 거야.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한국 언론들은 뭐 원사이드하게 지금 해리스를 그냥 오로지 해리스 이렇게 막 추앙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거기 분명히 방송국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거기 특파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국 돌아가는 걸 다 알 텐데, 왜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계속 그 해리스를 갖다가 빨아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언론은 좀 그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의 기능 아닙니까? 예. 어쨌든, 예. 블루 마운틴이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도 별로예요. 예. 트럼프가 좀 말이 거칠죠. 말이 거칠고 좀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호불호가 아주 정확히 갈리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예.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아주 싫어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뭐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원본을 보시라. 원본을 그러니까 오늘 그 원본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뭐 YTN 뭐 채널 A 뭐 한국 방송에서 많이 그걸 실황 중계를 했다고. 그걸 갖다가 보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걸 갖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관련해 갖고는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잘 모른다. 좀 박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 그 민낯 드러낸 배드민턴 협회. 예. 지금 그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제 비리가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체부에서. 그래갖고 이제 중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셔틀콕 구매 계약을 갖다가 이제 후원사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뒤로 백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백으로 구입액의 30% 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구입액을 갖다가 얼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30%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은 그게 30억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대한체육회에서 각 지금 1년에 그 주물딱주물딱거리는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4,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배드민턴 그쪽에서도 뭐 몇백억은 띄워줄 거 아니야. 5천억 중에 10% 하면은 500억이고, 예? 그 중에 뭐 한 뭐야 20%, 그럼 한 몇백억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예산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100억이면 30억을 갖다가 그 백으로 받는다는 건데 페이백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배정을 전국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이 배드민턴이 그 지역에 무슨 뭐 체육회라고 그래 갖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구마다 구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면 충청남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했다가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선출돼 갖고 된 회장이거든요. 배드민턴 그 중에서 그전에는 선출을 안 했대요. 그런데 선출직으로 첫 번째 된 게 그 김태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 배정을 서울보다 아니, 인구가 서울에 더 많지 않을까요? 충청남도보다는 서울의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물품을 주더라도. 그런데 뭐 서울, 부산, 인천, 뭐 광역시 다 제끼고 충청남도 배드민턴 협회에 가장 많은 물품을 갖다가 배정해서 보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협회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그 밝혀지면서 후원사와의 수의 계약 시 페이백 조항, 용품 추가로 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다. 배드민턴 협회장 억대 후원품 유용하고 보너스 직접 지급 규정을 없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원금에 어제 말씀드리기를 20%는 개별 선수한테 주게 돼 있다.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없애고 그러면 그 20%를 갖다가 어떻게 줬느냐? 그냥 뭐 임원들한테 뭐 무슨 인센티브 형식으로 나눠 먹기를 했다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예요? 그 후원자들이 이제 그 거기 뭐 임원을 하게 돼 있는데 후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인센티브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세영 발언 계기로 한 달간 조사를 했는데 그 페이베이 의혹, 그다음에 횡령 수사로,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건 뭐죠? 이제는 그 형사 책임을 갖다가 묻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삭 빠르고 그냥 머리 굴려 갖고 뒤로다가 30% 받아 갖고 자기가 닦아시고 그다음에 억대 후원금 후원품 해 갖고 개인적으로 유용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닦아 그걸 뭐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유용했다는 의미가 뭐 친척을 기마이로 나눠줬는지 친구한테 나눠줬는지 그걸 갖다가 다시 팔아갖고 현금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어가 유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협회장 하면서 그렇게 군림하면서 선수도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왜 로마 시대에 검투사 있지 않습니까? 그 귀족들이 검투사를 갖다가 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베팅을 하죠. 돈을 걸잖아요. 그래서 내 검투사가 이기느냐, 네 검투사가 이기느냐 해갖고 검투사들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그 콜로세움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칼 들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한쪽이 죽으면 한 돈은 이제 다 이쪽에서 갖고 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 선수들이 무슨 뭐 그 검투사들처럼 그냥 너희들은 잘 싸워라. 잘 싸워갖고 메달 따. 메달 안 따도 좋아. 그냥 너희들은 있기만 해. 어차피 선수가 있으면 돈은 나오니까. 예. 자, 결국은 고문 제주가 먹고 돈은 떼놈이 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배드민턴 협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축구협회 엄청 욕먹고 있죠. 홍명보 엄청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어제 저도 그걸 갖다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다행히 3대 1로 이기긴 했지만 그게 홍명보의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결국 뭐 손흥민하고 그 우리의 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출중한 그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개인기로 그게 된 거지 무슨 뭐 감독의 전략을 잘 짜서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세상,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서 투명한 세상. 예. 자, 오늘 제가 그 썸네일로 한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 섀도우 캐비넷 구성을 지시했다. 이게 섀도우 캐비넷이 뭐냐면 섀도우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 섀도우 캐비넷
캐비넷은 이게 뭐 여러 용도로 쓰는데 내각을 의미하는 때 또 씁니다. 내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니 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내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용어로 쓸 때 캐비넷을 갖다가 그런 걸로 씁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 섀도우 캐비넷은 뭐냐 하면 아직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대통령제보다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렇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항상 협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 하나가 그렇게 전체를 할 만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큰 당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항상 연정을 합니다. 영국도 똑같습니다. 뭐 노동당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항상 연정을 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좀 인원이 많은 쪽이 좀 많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장관 자리가 20자리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쪽에서 뭐 한 12개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으로 인원 많은 데가 한 뭐 4-5 개 가져가고 또 그다음으로 인원 많은 데가 한 2-3개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만약에 우리가 어떤 TO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뭐 A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다.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장관은 뭐 B로 세운다. 국방부 장관은 C로 세운다. 이걸 갖다가 미리 다 정해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임명된 건 아니죠. 그러다가 인제 그렇게 정권이 딱 이렇게 돼 갖고 이제 투표가 다 끝나고 뭐 이렇게 결과가 딱 우리 TO가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섀도우 캐비넷으로 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 갖고 그 현직을 맡는 거예요. 그 장관을 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걸 갖다가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흔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어떤 사람이죠? 맨 처음에는 5등을 했었는데, 우리가 범죄당 경선할 때 5등을 했었는데, 이재명이 차 옆에 앉혀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킥킥대고 하면서 김민석한테, 아니, 왜 이렇게 등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거 몇 마디 한 동영상이 나가자마자 그다음에 5등에서 바로 1등으로 그게 뭐죠?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내 뜻은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게 내 뜻이다. 근데 지금 5등 해야 되겠냐? 이걸 갖다가 지금 겠다라고 당원들한테 알린 거잖아요. 유튜브로. 그게 아니면 왜 유튜브를 켜놓고 왜 킥킥대면서 그 짓을 하겠어요? 아주 대놓고 아니 왜 등수가 안 올라? 왜 5등인 거야? 왜 등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이 짓을 갖다가 왜 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김민석이 오른팔 역할을 갖다가 한다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김민석이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어디 가서 얘기한 거냐? 오늘 광주에 내려가 갖고 그걸 또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 나왔고 광주 KBS인가요?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광주 KBS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사가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예.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마운틴이 그럴 줄 알았어요. 체육회 선수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저렇게 이용됐으니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겠네요. 예. 블루마운틴님, 예, 황희찬. 예. 황희찬이 골을 넣었죠, 그죠? 황희찬하고 세 골 넣었거든요. 손흥민 골은 내가 확실히 기억해. 손흥민이 넣고 황희찬이 넣고 한 사람은 약간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이야. 그 세 번째 골 넣은 사람은. 예. 아이고, 아이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이제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김민석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섀도우 캐비넷 구성을 갖다가 해라.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권을 갖다가 잡겠다는 거잖아.
다시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딱 대통령이 되면 누가 뭐 법무부 장관하고 누가 뭐 행안부 장관하고 이 내각을 갖다가 다 구성을 하라는 거야 미리. 자, 그렇게 지시를 했고, 김민석이 광주 KBS 가고 방송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윤석열 정권은 내분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 얘기 같아요. 최근에도 뭐, 지난 일요일 날 뭐 한동훈 패싱하고, 당대표 패싱하고, 뭐 윤상현, 뭐 김민전, 뭐 이런 친구들 하고 저녁 먹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은 뭐, 난 몰랐다. 이렇게 그 패싱이 뭐 이번이 한 번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마 김민석이 이제 그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분으로 무너질 거다. 하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 패싱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갖다가 한통영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았느냐.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오늘 그 조금 있다가 한통영 방송에서 할 썸네일인데, 한동훈 대표가 방문한 부산은 난리 났다. 한동훈 대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들. 제가 이거는 그 보통에서는 이게 일반 그 기성방송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건 되게 유튜브들이 그 한동훈을 쫓아내는 유튜버들이 한 10여 명 많습니다. 한 10여 명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방송에서 그 캡처를 한 그 사진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잖아요. 오히려 용산에서 패싱하는 게 낫다. 이게 같이 가는 것보다 패싱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지 잠시 후에 한통영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쪽에서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패싱하고 있다. 저는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요? 우리가 지금 최종 목적은 정권을 재창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재창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한동훈 대표가 차기 21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그 용산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는 게 결코 한동훈한테 나쁜 사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통역 채널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질주를 해갖고 1년 안에 준비를 하겠다. 어떤 준비요? 정권을 갖다가 물려받을 준비. 대통령에게는 아직도 2년 한 6, 7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1년 안에 정권 받을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섀도우 캐비넷 구성을 해갖고 정권을 갖다 차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호남이 선도 기지가 돼야 된다. 결국은 호남은 우리 범죄당의 그 고향이다, 근거지다. 그러니까 호남이 그 핵심 역할을 좀 해달라, 핵심 축이 돼달라, 이런 거죠. 자, 근데 거기 헤드라인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헤드라인을 갖다 제가 그대로 그냥 스캔해서 온 겁니다. 김민석 수석 1년 내 이재명 집권 준비 마칠 것. 탄핵 계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탄핵이 될지 개헌이 될지 계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계엄 그거는 지금은 일단 좀 접어놔야 돼요. 왜냐면 계엄을 갖다가 범죄당해서 할 수는 없지. 계엄을 하는 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범죄당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당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그 검사 탄핵도 하고 그 뭐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해 갖고 지금 그 마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행안부장 그 장관을 갖다가 탄핵해 갖고 한 5개월 동안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탄핵은 이제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통과가 될 때는요, 과반 이상, 과반 이상 하면 탄핵안을 이제 발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반은 되니까 발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느냐?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지금 3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200명을 얻으려면 지금 범죄당이 19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더 와야 돼. 그러니까 국힘에서 8명이 더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눈치 보고 어쩌고 보고 하지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8명이 문제가 아니라 40명을 갖고 작업을 했는데, 40명을 갖다 끌어모으려고 작업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통과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40명이 아니라 63명이 배신 때리고 왔더라. 지금 그게 국힘 아닙니까? 국힘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만 주도를 하면 그거 뭐 8명, 10명 정도야 쉽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63명도 끌어온 경험이 있는데 아니 그걸 못 끌어오겠어요? 한 10명쯤 못 끌어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어찌어찌 해서 뭐 탄핵을 갖다가 10명을 끌어모아 갖고 범죄당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죠? 바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정미가 누가 그 헌법재판소장 그 대리로 해갖고 땅땅땅 때려갖고 4월 달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결국 뭐 대한민국의 뭐 국기를 흔들고 뭐 헌정을 뭐 혼란케 하고 물란케 하고 이래갖고 결국은 탄핵 그냥 그걸 갖다가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는 3분의 2가 통과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언제든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믿음직한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줄 쓸 수 있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기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인 거야. 이 범죄당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소인 거야. 왜? 그 박근혜 그 대통령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헌법재판소장도 완전 골수좌파였고 그다음에 뭐 이정민가 뭐 그 사람도 완전 골수좌파고 그래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도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우리 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헌법재판소장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장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30년인가 40년 친구라고 그랬잖아. 대학교 동창인가 그랬잖아. 같은 반 친구라고 그랬잖아. 응? 지금 분위기가 헌법재판소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3분의 1을 갖다가 그렇게 모아갖고 그 국힘에서까지 작업을 해갖고 끌어와서 어렵게 국회를 탄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불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우리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그 당시에 그 뭐죠? 한나라당인가? 어, 완전 역풍 맞아갖고 완전 몰락했던 거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해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탄핵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완전 역풍 맞아갖고 뒤집어져갖고 그다음부터 완전 몰락한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탄핵은 뭐죠? 정말 탄핵시키려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해 본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뭐 대통령을 최상병 특검법 해갖고 그걸 연결해갖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탄핵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설사 통과를 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기각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그 구성으로 보면.
그러면 왜 자꾸 김건희 특별법 이번에도 김건희 특별법 상정해 갖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최상병 특검은 네 번째 지금 올려 갖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올리면 또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걸 갖다가 안 받겠죠. 예? 다시 돌려보내겠죠, 국회로. 그걸 알면서도 지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얘네들의 최종 목표가 개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헌. 그 개헌이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개헌이 뭐냐? 임기를 단축한 개헌이에요. 제가 썸네일에 그렇게 그랬죠. 그냥 개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임기를 단축한 개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기를 단축한다는 게. 자, 개헌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년, 4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임을 가는 게 미국식으로 미국은 대통령이가 4년이잖아요. 하지만 한 번은 중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을 두 번 하면 이제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바꾸자는 거잖아, 지금. 개헌 그거를.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개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개헌은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5년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 적용은 그 4년 4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언제요? 21대 대통령부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원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당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갖다가 단축시켜서 그렇게 해서 개헌을 갖다가 빨리 하자는 거야. 어, 그럼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그 임기를 단축한 개헌이라는 의미가 이거는 꼭 그 범죄당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나경원 의원도 이 개헌을 얘기할 때 임기 단축형 개헌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 뭐 기사 난 거 다 아시죠? 임기 단축형 개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 자, 개헌의 요건도 똑같이 3분의 2가 있어야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그 범죄당에서 뭐 8명, 10명 끌어오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 아니, 박근혜 때도 63명을 끌어왔는데 그 10명 못 끌어오겠어요? 예. 그리고 뭐 국힘이 뭐 무슨 뭐 정신이 그렇게 뭐 무슨 좌파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좌파 사상이 뿌리박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파는 교육이라는 게 없잖아. 우파 사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해 갖고 빠찌 닮으면 되고 저때는 저러면 빠찌 닮으면 그냥 빠찌 닮는 데만 신경 쓰는 거지. 정말 국힘이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떻게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그런 건 있어요. 예. 그게 뭐 노무현 정신이니 무슨 김대중 정신이니 이런 게 왜 좌파들은 교육으로 컸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으로 30년, 40년 훈련받은 어떤 그 계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우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오면 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3분의 1로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 개헌안이. 그래서 임기 단축형 개헌. 이걸 갖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개헌안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국회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힘에서 10명만 넘어와 갖고 3분의 2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개헌을 할 때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 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총선을 해봤잖아요. 총선을 해본 결과 우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죠. 예? 그 어느 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 투표를 했더니 어느 쪽 손을 들었어요? 압도적으로 범죄당이 지금 190명이 지금 배지 달고 국회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분의 2 통과는 똑같이 통과를 하는데 이게 뭐야?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면 3분의 2 통과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이 뭐야?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소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그 범죄당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3분의 2 똑같이 통과가 되지만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이면 우리가 승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낸 겁니다. 이번에 계속 그동안 개헌 떠들다가 본격적으로 김민석이 광주에 가갖고 하고 이재명이 그 섀도우 캐비넷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제 조금 있다가 개헌 얘기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탄핵을 갖다가 왜 자꾸 이걸 갖다가 마치 탄핵을 할 것처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 뭐 최상병 특검법 올리잖아요.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 23%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지금 민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범죄당의 전략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만고 인기 없고 고집불통이다 뭐 그런 이미지를 자꾸 쌓아갖고 왜 김건희 특검법도 안 받아 최상병 특검법도 안 받아 뭐를 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완전 고집불통이고 저 지금 그 우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패싱되고 고집불통이고 그러니까 답은 뭐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다. 이 생각을 좌파들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 우파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우파들도. 예? 지금 그 어제도 뭐 채창해 보고 댓글을 갖다가 그 방송 끝난 다음에 댓글을 보니까 뭐 해결 방법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내려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게 용산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용산도 거기에 일조를 한 부분이 있죠. 물론 김건희도 거기 일조를 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무슨 뭐야 뭐 호텔에 뭐 그 기시다 총리가 왔는데 그 로비에 뭐 무슨 뭐 천공이 앉아 있더라 그런 사진을 갖다가 그 엑스에 유포하고 뭐 여기저기 하고 또 떠들고 또 어제도 보면은 뭐예요 국회에서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골프를 쳤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장경태가 또 음모론을 갖다가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게 지금 뭐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치는 거 싫어한대. 김건희 여사도 싫어한대. 움직이는 거 싫어한대. 그런데 무슨 증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 면책특권 뒤에 심어서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느냐? 한동훈의 청담동 노래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증인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너 거기 있지 않았느냐? 뭐 김현장 변호사가 30명과 같이 술 마시지 않았느냐? 거기 뭐 윤석열 대통령 두고 너도 있고 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장경태가 프리젠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장경태가 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를 갖다가 지금 누가 끌고 가는 거냐? 이거는 용산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당에서 끌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내려와야 된다. 그게 이제는 퍼져서 그 어디까지 갔느냐? 결국은 찐 우파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찐 우파들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와야겠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범죄당에서 개헌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 임기 단축 개헌을 그거는 대통령이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헌이라는 거는 어쨌든 3분의 2 이상 통과가 되면 그건 바로 국민 투표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를 뭐 다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건 탄핵하고 달라. 일반 법률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 그 개헌에 관한 거는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결론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하게 돼. 국민 투표에 붙이면 지금 분위기로는 그게 이길 확률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오는 거죠. 왜? 개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죠. 예? 왜? 대통령제 내각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임기 단축형 개헌이니까 그 명분은 뭡니까? 4년, 8년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뭐 5년 채우고 하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1년하고 한 2년 정도 희생을 해라.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 임기 단축형 개헌이라는 게.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10월 달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20일 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지금 두 개가, 나중에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럼 그 검사 구형하고 최후 변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제 1심,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땅땅. 자, 그러면 이게 속도가 좀 빨리 가버리면, 이게 재수 없으면, 그냥 자기가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땡겨갖고 2년 반을 끌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갖다가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플랜 A고 플랜 B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개헌이 플랜 A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섀도우 캐비닛을 갖다가 이 얘기를 갖다가 오픈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죠. 예, 문재인 입장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죠.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감옥에 넣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리는 중차대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걸 갖다가 설렁설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 그게 뭐 아직 뭐 2년 반이 넘게 남았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하고 범죄당은 어마어마한 지금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지금 실행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실행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여러분도 범죄당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돼 갖고 어떻게 이 판세를 뒤집어서 자기 사법 리스크를 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장악을 해서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더군다나 또 김민석이 오늘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그 좀 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중요하시니까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주민규가 골 넣었어요. 예, 세 번째 골 주민규. 예,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역시 저보다 확실히 정보가 많으죠. 정보가 많으세요. 예. 예, 블루마운틴이 오히려 패싱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부산 보고. 예.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5분 후에 통영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헌재가 문제죠.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곧 올 수도 있겠네요. 슬픈 일입니다. 이걸 한동훈은 알고 있겠죠. 예, 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아이고, 벌써 8시 5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좀 알리는 말씀을 갖다가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고편, 예, 5분 후에 할 예고편은 뭐냐? 한동훈 대표가 방문한 부산은 난리 났다.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갖고 막 한동훈이 막 이렇게 밀려다닐 정도로 정말 사고 나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로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보기에 몰려든 엄청난 인파들 오히려 용산 패싱이 낫다. 이 얘기를 잠시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주 정도 남았네요. 예, 그래서 멤버십 방송 9월 22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령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예, 꼭 좀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주제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예, 이걸로 9월 22일 날 저녁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통령으로 힘을 모읍시다. 골뱅이하고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이렇더라 채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김재영님, 축복이님, 캔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믿음이 등급 캔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이제 5분 후에 제가 한동훈 대표가 방문한 부산 난리 났다.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에로테라 채널, 또 여러분이 채창에 나와주신 얘기가 있으면 제가 아, 아, 예, 제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내용은. 자, 오늘도 이렇게 그 1시간 되는 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한통용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